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끌어당김이라는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를 깨닫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있다. 계속해서 소원을 실현하는 사람은 우주를 지배하는 법칙에 따라 살아가므로 무엇을 해도 잘 된다. 인생을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인생 게임을 공략하는 규칙이 있고 그에 따라 살아가면 인생은 생각대로 될 것이다. 오늘은 양자역학을 이용해서 생각을 현실로 만드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담은 책 퀀텀 시크릿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양자역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세계에서 성립하는 자연의 법칙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우리가 입는 옷, 사용하는 컴퓨터, 우리의 신체도 사실 미시세계에서는 같은 소립자로 구성되어 있다. 소립자의 조합에 따라 식물이나 동물이 되기도 하고 사람이 되기도 하며 다양한 사물이 된다면 우주에 있는 각종 생명체는 보이지 않는 소립자의 바다에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다. 양자역학에서 양자는 입자와 파동의 성질을 모두 가진 매우 작은 물질 또는 에너지의 최소 단위다. 즉, 만물의 근본은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 세상의 구성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로 나눌 수 있는데 사람도 눈에 보이는 육체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 존재한다. 우주도 눈에 보이는 물질은 단 5%밖에 안 된다. 나머지 27%에 보이지 않는 물질을 암흑물질이라고 하며 68%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암흑에너지라고 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은 빛이 닿아도 전혀 반사되지 않아 지구에서 관측할 수 없는 완전한 암흑을 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관찰할 수 없는데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 바로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 덕분이다. 만유인력의 법칙에 따르면 모든 물질은 질량이 있는 한 서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인력으로 끌어당긴다. 예를 들면 당신과 당신의 가족 사이에도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인력이 서로 끌어당긴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보이는 것만 믿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우주물리학의 관점에서 보인다는 것은 아주 일부일 뿐이다. 그리고 대부분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영성이란 과학으로 해명되지 않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한다. 양자역학은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학문이다. 영국의 물리학자 토머스 영의 이중 슬릿 실험을 정리해서 말하면 관측되지 않는 소립자는 파동의 성질을 가지며 관측되는 소립자는 입자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므로 양자역학적으로는 보이는 세계는 입자성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파동성을 보인다. 의식, 이미지, 사고, 감정은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물질이나 현실은 관측할 수 있으므로 입자의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의식, 이미지, 사고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관측되면 물질화되고 현실화된다. 소원 실현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의식, 이미지, 사고가 인식과 관측을 통해 현실이 되면서 가능해지는 것이다. 인간, 동물, 식물 등 모든 물질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모두 고유 주파수로 진동한다. 이 진동 때문에 생기는 움직임을 파동이라고 하며 인간을 포함한 모든 물질은 고유의 파동을 발산한다. 독일의 물리학자 막스 플랑크는 현실에 어떤 물질도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은 진동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말을 남겼다. 그러면 현실에는 어떤 물질도 존재하지 않고 모든 것은 진동이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이것은 양자역학의 이론 중 하나인 촉근이론으로 설명된다. 모든 물질은 소립자로 구성되어 있다. 소립자라고 하면 동그란 알갱이처럼 점의 모습을 떠올리기 쉽지만 촉근이론에 따르면 전자나 쿼크 등의 소립자를 더욱 자세히 살펴보면 크기를 갖지 않는 점이 아니라 작은 끈 모양을 하고 있으며 이 끈의 진동 차이에 따라 다양한 소립자나 물질이 생성된다고 한다. 즉, 물질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인 소립자는 끈 모양을 하고 있으며 이 끈이 마치 바이올린의 현처럼 진동한다는 말이다. 바이올린의 현은 진동수에 따라 다양한 음색을 연주하며 이 음색의 차이가 다양한 소립자와 물질을 만들어낸다. 촉근이론이 맞다고 가정하면 우주는 다양한 현악기가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의 심포니와 같은 이미지로 인식할 수 있다.
모든 것은 진동한다라는 이론을 응용하면 이 세상 만물을 설명할 수 있다. 우리는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파장이 맞는다라는 말을 흔히 한다. 파장이 맞으면 공명현상을 일으켜 금세 상대와 거리감이 줄어들고 친밀해진다. 사실 세상은 같은 파장이나 파동을 가진 것이 공명에 물질화돼 있다. 예를 들면 같은 파장을 가진 심장세포끼리 서로 끌어당겨 심장이 되고 폐세포끼리 서로 끌어당겨 폐가 된다. 장기 이식을 할 때는 타인의 장기이므로 파장이 맞지 않아 부작용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사람도 같은 성향인 친구끼리 모이는 현상을 자주 볼 수 있다. 즉, 이 세상은 다양한 물질이 같은 파장이나 진동수로 공명하고 서로 끌어당겨 현실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끌어당김의 법칙도 이 같은 원리인데 우리가 발산하는 주파수나 파동의 공명에 현실이 따라온다. 예민하고 불안해할수록 안 좋은 일이 현실화되는 것이 파동의 법칙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현실 세계를 바꿀 수 있을까? 바로 의식의 채널을 바꾸면 된다. 듣고 싶은 프로그램의 채널에 주파수를 맞춰 특정 라디오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의식의 채널을 어딘가로 맞추느냐에 따라서 현실을 바꿀 수 있다. 현실 세계에서도 의식의 채널이나 감정의 주파수를 목적에 맞추면 그 의식의 에너지나 감정의 에너지와 공명에 같은 현상을 끌어당기기 때문이다.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사람은 모든 일을 남이나 환경 탓으로 돌린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의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는 한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 반면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은 모든 일을 자기 책임이라 생각하고 본인의 생각을 바꾸려고 한다. 당신은 어느 쪽이 되고 싶은가? 환경이나 타인을 억지로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자기 자신은 바꿀 수 있다. 현실을 바꾸고 싶으면 자신이 발산하는 주파수와 파동을 바꿔야 한다. 사람은 오감을 종합해 정보를 입력하지만 모든 정보가 뇌에 기억되지는 않는다.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정보를 접하므로 모든 정보를 기억한다면 그 양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어떤 정보를 접하고 어떤 경험을 하는지에 따라 잠재의식에 입력되는 정보가 달라지고 그 정보에 맞게 편견이 만들어지며 그 편견대로 인생도 달라진다. 예를 들어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표면의식으로는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잠재의식에서는 부자가 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자가 되지 못하는 현실을 만들도록 무의식적으로 행동한다. 에너지가 물질로 변환될 때는 언제일까? 바로 당신이 마음에 무엇인가를 떠올릴 때이다. 이 세상에 있는 사물은 모두 누군가가 생각한 결과이다. 예를 들어 라이트 형제가 하늘을 나는 상상을 하지 않았으면 비행기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즉, 만물은 누군가의 생각의 에너지가 창조의 에너지원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이상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면 먼저 이상적인 인생을 상상해야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상상만으로는 이상적인 인생을 진짜 현실로 만들기는 어렵다. 왜 상상만으로는 이상을 끌어당길 수 없을까? 그 이유를 설명하려면 우선 의도와 소원의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의도란 간단하게 실현할 수 있는 일에 의식을 집중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저녁으로 카레라이스를 먹자와 같은 의도는 비교적 간단하게 성취할 수 있다. 소원이란 되고 싶은 상태를 말하는데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결핍이 있을 때 생긴다. 돈이 부족해서 돈을 더 벌고 싶다거나 비만이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는 생각 등이 있다. 소원은 지금 즉시 실현이 어려운 일을 상상할 때 생긴다. 따라서 상상에도 쉽게 현실화되지 않는 이유는 상상은 소원이며 지금 당장 실현이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소원을 의도로 바꿀 수 있을까? 상상할 때 현장감을 가지고 상상할 수 있으면 현실로 만들기 쉬워진다. 예를 들어 근처에 있는 국수 가게에서 국수를 먹고 싶다고 상상할 때 근처에 국수 가게가 있으면 바로 실현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쉽게 상상하기 어려우면 실현되기도 어렵다. 따라서 소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되고 싶은 자신이나 목표에 대해 현장감을 가지고 상상하는 일이 중요하다. 성공하는 사람은 명확한 목표나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마음속에서 그린 이미지나 비전이 명확해지고
에너지양이 클수록 현실 세계에 강하게 영향을 준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물질이라고 부르는 것은 에너지이며 그 진동은 감각으로 인식할 수 없을 만큼 주파수가 낮다. 물질이라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상상만 해도 꿈이 이루어진다면 누구나 복권에 당첨되거나 순식간에 억만장자가 될 것이다. 왜 상상한 일이 바로 현실이 되지 않을까? 그 이유 중 하나는 만약 상상이 바로 현실이 돼버리면 현실 세계에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는 3차원 물리 세계에서는 상상이 바로 현실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 데 걸리는 시간차를 줄일 방법이 있다. 바로 말의 힘을 사용하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종이에 꿈이나 목표를 쓰는 습관이 있다. 종이에 쓰는 행동을 통해 막연했던 이미지가 명확해지면서 꿈이 파동에서 입자로 바뀌고 의식의 채널이 꿈이나 목표에 맞춰지기 때문이다. 말에는 에너지가 있고 그 에너지의 주파수에 맞게 잠재의식에 그 말이 입력된다.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같은 파장을 가진 것은 서로 끌어당김으로 소원이 달성되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점은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언어화하는 것이다. 꿈과 목표는 완료형으로 써야 하며 소원은 당연히 실현된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한데 꿈 목록을 쓸 때는 가능한 한 명확하게 기한을 써야 한다. 예를 들어 2025년 4월까지 사업에 성공해 연 매출 10억 원을 달성했다 라고 쓰는 게 좋다. 모든 현실은 생각이 원인이 되어 만들어진다. 즉, 카르마의 법칙을 믿는 사람은 카르마의 법칙에 따라 현상이 일어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상관없는 세계가 되는 것이다. 당신이 믿는 사고방식과 철학에 따라 보이는 세계가 다르다는 뜻이다. 쌍둥이 형제는 태어나는 장소와 시간이 같지만 선택하는 대학도 다르고 취직하는 회사도 다르다. 숙명이 같은 사람이라도 운명은 다르기 때문이다. 숙명은 바꿀 수 없지만 운명은 바꿀 수 있다. 지금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해도 미래는 얼마든지 바뀐다.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는 상관없다. 바로 이 순간부터 남을 돕고 친절을 베풀고 감사받을 일을 많이 하면 행복한 부자가 될 수도 있다. 지금 이 순간에 운명을 바꾸는 행동을 얼마나 하는가. 단지 그것만이 중요할 뿐이다.